식품 제조 가공 허가는 어때요? 100% 나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시설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여기서 팁은 뭐냐면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밀키트에 대해서 개정안들이 좀 생겼어요. 변경된 이 허가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식이 좀 바뀌었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새롭게 시작하는 밀키트 업체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됐는데 지금도 될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확실하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12월 31일까지는 밀키트는 즉석 제조식품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즉석 조리식품이라는 분류가 있었어요. 즉석 조리식품이 있고 간편조리 세트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간편조리 세트로 정리가 됐죠. 그리고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즉석 조리식품은 어떤 거죠?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죠. 즉석 조리식품은 가공된 식품을 가지고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간편조리 세트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들, 예를 들어서 양파, 당근,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육 같은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자연 상태의 간편조리 세트는 우선 제가 원재료를 구입합니다. 구입한 것을 세척하고 절단해서 세트로 묶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간편조리 세트라고 2022년도 1월부터 세부 분류가 생겼어요. 근데 이 간편조리 세트가 두 가지로 또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식육에 해당하는 쇠고기, 뭐 돼지고기, 아니면 뭐 닭고기, 오리고기 등등이 있죠. 이런 식육의 함량이 60%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름이 명명되냐면 식육 간편조리 세트예요. 그러면 식육이 아닌 일반 된장찌개라든가 뭐 아니면 뭐 순두부찌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름이 되냐면 간편조리 세트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육 간편조리 세트와 그리고 간편조리 세트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류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기준은 뭐라고요? 식육이 60%가 넘는다. 그럼 대표님, 차돌 된장찌개는 간편조리 세트일까요? 아니면 식육 간편조리 세트일까요? 차돌 된장찌개에 차돌이 60%가 안 넘어요. 함량이. 그러면 간편조리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밀키트라는 것을 만약에 이 업을 창업을 해요. 그러면 2022년도 9월 30일까지 창업하신 분들은 위생교육을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10월 1일부터 창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엔더믹을 향해 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젠 오프라인 교육을 100% 받으셔야 돼요. 온라인 교육의 폐해 중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냥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다 굉장히 성실하게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여러분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어때요?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생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10월 1일부터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다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오프라인 기준이 이 업종마다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 가공업이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그리고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나 여러분 아시는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8시간 동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육 비용은 35,000원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품 운반업이나 식품 소분 판매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정도의 수업을 받으면 되고요. 비용도 실제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약간 다르죠. 업종별로.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은 2022년 몇 월? 10월 1일자를 기준으로 난 10월 1일 이후에 만약에 내가 사업자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표님 그러면 저는 뭐 작년에 냈어요. 또는 뭐 올해 초에 냈어요 하는 분들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 재교육 시점에 어떻게 하면 돼요? 굉장히 고맙게도 온라인으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창업자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2022년 10월 1일 이후에 하신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다 오프라인으로 지정된 기관에 가셔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보건증은 어떻게 될까요? 보건증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건증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저의 밀키트 판매하는 책 또는 온라인에서 검색하셔서 보건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서류나 프로세스는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세 번째가 약간 조금 더 중요한데요. 영업신고 및 발급에 관한 부분이 약간 내용이 바뀌었어요.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신고 같은 경우에는 영업신고에 필요한 이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식품 영업 등록 신청서예요. 근데 식품 영업 이 등록 신청서는 2021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별지 41호의 이 서식을 동일하게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바뀐 거는 뭐냐면 식품 영업 등록 신청서인데 이 중에 식품 영업 신고서가 개정이 2022년 7월 28일 날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정된 내용은 약간의 서식의 레이아웃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하수 사용 시 수질 검사 성적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정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식품 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의 내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개정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별지 신고 서식은 36호에서 41호로 바뀌었으나 그냥 내용이 식품 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다 라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이 내용 중에 가장 크게 바뀐 거는 기존에는 영업장 면적이라는 부분이 영업장 면적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영업장의 건물 내부 장소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건물 외부 장소가 바뀌었는지를 따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변경 전에 건물 내부 장소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에요. 근데 내부 장소 중에 몇 평이 실제로 내가 영업을 하는 곳이고 몇 평은 내가 밀키트를 제조하는 장소다 라는 거에 따라서 전체 평수에서 밀키트를 제조하는 그 시설을 뺀 나머지가 내가 영업하는 이 장소인 거죠. 예를 들어 100평인데 20평이 밀키트를 제조하는 곳이다. 그러면 변경되는 장소는 80평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저의 책이나 아니면은 기타 관공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컨설팅 연구소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블로그나 또는 저희가 공지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신고 및 발급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및 현장 실사입니다. 여러분, 밀키트를 팔기 위해서는 두 가지 허가사항이 필요하죠. 내가 내 매장에서 허가를 받고 매장에서 팔고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등등 이런 오픈마켓에서 팔 거면 즉석 판매, 제조 허가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의 매장과 나의 오픈마켓이 아니라 나는 여러 곳에서 다 팔고 싶어요 라고 하면 식품 제조 가공업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인테리어 및 현장 실사 같은 경우에는 직판업은 아까 말씀드린 영업 신고를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를 보면 대부분 실사를 안 나오세요. 근데 대부분 안 나온다는 거지 100%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사를 나오는 곳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밀키트 제조 허가, 다시 말해 직판업에 대한 허가를 받으신 이 분들한테 실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역별로 좀 물어보시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이야기들을 해주시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식품 제조 가공 허가는 어때요? 100% 나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시설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여기서 팁은 뭐냐면 현재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공덕동 맛집이 있어요. 웰빙 김치집이라고 엄청난 맛집 프로그램에 많이 나온 이 업체인데 여기는 현재 5평을 가지고 식품 제조 가공 허가를 신청이 들어갔어요.
100%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7평짜리에서도 식품 제조 가공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못하시면 행정사를 통해서 보통 평균 한 120만 원 정도 돼요. 행정사를 통해서 대행하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현장 실사는 직판업은 거의 나오지 않고 신고, 면적에 대한 신고를 잘하면 된다. 근데 식품 제조 가공업은 인테리어도 철저하게 해야 하고 현장 실사도 100% 나온다 라는 거를 밀키트 판매를 하실 때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통신 판매업에 대한 신고예요. 그럼 통신 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하느냐? 누누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첫 번째 직접 가실 때에는 시, 군구 행정지원센터 중에 경제과라고 있어요. 경제과를 찾아가시면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온라인을 좀 잘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직접 등록하시면 되고요. 서울 기준으로 등록 비용은 45,500원이에요. 근데 약간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물어보셔야 해요. 김상미 대표님이 45,500원이라고 했으니까 45,500원일 거야. 45,500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안내해 드린 거니까 꼭 한번 경제과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는데 대표님, 저 사업자가 있는데 왜 또 내야 돼요? 왜 또 내야 되죠? 기존 이 사업자 안에서 밀키트를 판매할 수 있는 즉석 판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사업자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임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해요? 세무서에서 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여러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어요. 업종을 하나 더 여러분 추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업자 등록 이후에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하시는데 이거는 온라인 판매용으로 통장 개설을 하세요. 그리고 통장을 등록하고요. 마지막에는 오픈마켓에 여러분이 가입을 해요. 오픈마켓은 1번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쿠팡, G마켓, 옥션 굉장히 많죠. 이런 오픈마켓들에 여러분이 나의 매장을 하나 입점,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밖의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글 표시사항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짚어드리면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는 것이 있죠. 거기 들어가 보면 한글 표시사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일부 개정돼서 고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시 전문을 현재는 2022년 3월에 최근에 이것이 고시가 됐어요. 근데 늘 고시가 됐습니다라고 기사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짬짬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한글 표시사항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도 체킹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김상미의 창업톡 이 밀키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행정적인 내용이나 허가사항이 변경된 거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이 밀키트 동영상을 꾸준히 신청하시면 별로 놓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늘은 밀키트 관련된 허가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밀키트 관련된 허가사항 진행하시면서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전화하시거나 댓글을 통해서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여러분에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반가운 시간이었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